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50대에 세운 은퇴 계획,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최근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서 처음 언급됐다는 중년기 은퇴 점검이라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60세를 넘기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뭐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보낼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세웠다고 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 은퇴 중반기에 꼭 필요한 재정 점검 사항들, 그리고 뭐 핵심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설계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오늘 함께 찾아보시죠. 네, 자,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연금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게 그 첫걸음이겠죠. 당연하죠. 국민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진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뭐 이런 것들요. 네네, 연금저축도 있고요. 이걸 다 합쳐서 그래서 내가 매달 혹은 뭐 일시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통합연금 포털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죠. 아, 그 포털이요. 네, 거기 들어가면 내 이름으로 된 연금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단순히 금액을 합산하는 걸 넘어서 혹시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그런 연금은 없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잊고 있던 연금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걸 알아야만 내 노후 자금의 전체적인 규모, 이걸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뭐랄까,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겁니다. 네, 밑그림 중요하죠. 자, 그렇게 내 연금 상황을 파악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이 자산들을 그럼 어떻게 꺼내 써야 하나? 그렇죠. 인출 전략. 특히 요즘처럼 뭐 금리나 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이 자산을 어떤 순서로 또 언제 인출하는지가 어쩌면 노후 자금의 수명 자체를 좌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다. 이럴 때 이걸 굳이 뺏어 쓰면 손실만 확정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아깝죠. 네. 그럴 때는 차라리 예금이나 뭐 다른 안전자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게 현명하다는 겁니다. 흔히들 그 4% 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 네. 매년 4%씩 인출하는 거요? 네, 매년 전체 자산의 4% 이내로 인출하면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오래간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이게 원래 미국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 상황이나 또 요즘 기대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훨씬 길어졌죠. 네, 이런 걸 고려하면 과연 이 4%라는 기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안전한 건지 아니면 뭐 좀 더 보수적으로 한 3% 정도로 잡아야 하는 건 아닌지 혹은 뭐 시장 상황에 따라 인출률을 조절하는 변동 인출 같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건 아닌지 이건 개인별로 좀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4%라고 딱 정해놓고 쓸 게 아니네요. 네. 하나의 어떤 기준선 정도로 참고는 하되 이걸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험 관리 차원에서요. 그 4% 룰에 대한 지적,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3단계 비용 안전망을 구축하라. 이런 조언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나이가 들면서 돈을 쓰는 항목이나 패턴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재원을 좀 구분해서 준비해 두자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활비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나 뭐 임대 수입 같은 걸로 충당하고요. 네.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서 생기는 병원비 같은 이런 의료비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대비하고, 보험으로요? 네. 그리고 좀 더 길게 뭐 간병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요양 비용 있잖아요. 치매나 중풍 같은. 이건 장기 요양 보험이나 아니면 따로 적립해둔 목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재원 바구니를 좀 나눠 놓는 겁니다. 아, 바구니를 나눈다. 참고로 65세 이상이시면 장기 요양 보험 등급 판정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비용 성격별로 준비를 해두는 이유는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큰 비용, 예를 들어 엄청난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내 기본적인 생활비 통장까지 전부 다 고갈시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뭐랄까, 재정적인 방화벽을 미리 쳐두는 셈이죠. 아, 재정적 방화벽. 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돈 문제 말고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또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어떡하죠? 바로 그 부분을 대비하는 게 이제 권한위임 준비입니다. 권한위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뭐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어떤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 나 대신 그런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미리 좀 알아보고 준비해 둘 수 있고요. 성년 후견 제도? 그리고 하나는 내가 만약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는 겁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단순히 어떤 법적 절차나 서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아직 건강하고 판단력이 명확할 때 나의 이런 뜻을 분명하게 밝혀둠으로써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의사가 존중받도록 하고 또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혹시 생길지 모를 어떤 의견 다툼이나 갈등 같은 걸 줄여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평화로운 마무리를 위해서요. 네, 내 뜻을 미리 명확히 해서 존중받고 또 가족 간의 갈등도 막는다.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점검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노후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매달 따박따박 통장에 돈이 꽂히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이 은퇴 자금을 활용해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의 일부를 즉시연금 같은 상품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목돈을 넣으면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죠. 아, 즉시 연금? 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이런 전환은 분명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안정성을 얻는 대신에 내가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잠재적인 수익 기회나 또 급할 때 돈을 뺏쓰기 어려운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장단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으로 전환할 때는 뭐 세금 혜택은 어떤지, 최저 보증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조건들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해보신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역시 전문가 상담은 필수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결국 50대, 60대 처음 세웠던 은퇴 계획은 뭐랄까, 일종의 초안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초안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70대, 80대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맞게 또 내 상황 변화에 맞게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더 안정적이고 또 주체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정비소에 보내서 점검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은퇴 계획, 여러분의 재정 생태도 이런 정기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기 점검.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번 주마다 시간 내서 아까 말씀드린 통합연금 포털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내 최근 카드 명세서나 지출 내역이라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런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돈 문제, 그러니까 재정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의 은퇴 이후 삶의 디자인에서 이 재정적인 부분 외에 혹시 놓치고 있는 비재정적인 요소는 없을까요? 비재정적인 요소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면 은퇴 후에 나는 누구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싶은지,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것 같은지,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은지,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아, 관계, 보람, 가치. 네. 어쩌면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준비와 더불어 삶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고민, 이것이야말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완성 아닐까 싶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